내 남편 아니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흉터, 똑같은 습관까지 가진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고요? 국내 대형 건설사 해외 인프라본부 차장 이서진의 이 한마디에 결혼식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외동아들의 결혼식, 그것도 신부 측 귀빈으로 초대된 베트남 건설사 대표가 15년 전 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남편과 완벽히 일치했던 겁니다. 왼쪽 손목에 반달 흉터, 물컵을 시계 방향으로 2번 돌리는 습관, 밥에서 콩을 골라내는 버릇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현우입니다. 처음 뵙는데요. 베트남 성태건설 대표 강현우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서진은 그 목소리마저 남편과 똑같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13년 전 호치민에서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됐어요. 그전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명성개발 정명호 회장이 밝힌 충격적인 진실. 15년 전 베트남 버스 전복사고 당시 신원오인으로 사망 처리됐던 남편이 기억상실 상태로 13년간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이 강도윤이라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여줘도, 집으로 데려가도, 추억의 장소를 찾아가도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현우예요. 13년 동안 이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혼란을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베트남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남편을 또다시 잃게 된 이서진. 더 충격적인 건 공항에서 벌어진 기적이었습니다. 탑승 직전 베트남어 안내방송을 들은 순간 15년간 봉인됐던 그의 기억이 폭발적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과연 그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15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로또 당첨의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진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도 씁쓸한 날이에요. 외동아들 준혁이의 결혼식 날이거든요.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웨딩홀 로비에서 저는 곱게 차려입은 한복 차림으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화려한 꽃 장식이 가득한 이곳에서 사람들은 저를 향해 축하의 말을 건네죠. 아드님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로펌 변호사라니 대단하세요.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옆을 향하더라고요. 신부 측 혼주석엔 부부가 나란히 서 계시는데 저는 혼자였거든요. 15년 전 베트남 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 이런 자리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혼자 서는 게 말이죠. 준혁이가 어렸을 때 운동회만 가도 아빠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며 부러워하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마다 전 아이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고 엄마가 있잖아 하고 말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선 제가 그 눈빛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객 한 분이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전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준혁이가 잘 자라준 덕분이죠. 제가 뭘 했겠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밀려오는 외로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H건설 해외 인프라본부에서 차장으로 일하면서 밤낮 없이 뛰어다녔던 지난 1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엔 준혁이 학원 스케줄 챙기며 달려왔던 시간들이요. 웨딩홀 입구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같은 날 남편이 함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옆에서 함께 하객들을 맞이하고 아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뿌듯해했을 텐데 말이죠. 도윤 씨, 당신이 보고 싶어요. 복도 끝에서 신부 측 사돈이신 정명호 회장님이 직원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베트남에서 명성개발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갑자기 회장님이 현관 쪽으로 직접 나가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보통은 비서를 보내시는 분인데 오늘은 직접 움직이시네요. 저는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다 말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손님이 오시나 보다 싶었거든요.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하객들의 시선도 현관 쪽으로 쏠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렇게 직접 마중을 나가시다니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싶었죠. 제 가슴 한편에선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축의금 봉투가 자꾸 미끄러질 것 같아서 더 세게 쥐었어요.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전 잠시 여유가 생겨서 저는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높은 구두를 신고 오래 서 있었더니 발이 아프더라고요. 한복 치마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사촌 언니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서진아, 오늘 많이 외로웠지? 전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언니는 제 표정을 다 읽고 계셨나 봅니다.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게 있더라.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낸 인연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법이야. 저는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편은 베트남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아왔는걸요. 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야. 근데 도윤이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니? 언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전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려 했죠. 그때 로비가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입구 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정명호 회장님이 누군가와 함께 들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옆엔 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걷고 있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걸음걸이가 묘하게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니가 제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저분이 누구신가 해서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선 식은땀이 배어나왔죠. 신부 측 귀빈이신가 봐. 회장님이 직접 모시고 오시네. 언니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남자의 뒷모습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어깨의 각도, 고개를 살짝 숙이는 모습, 손을 뒤로 모으는 습관까지 전부 다 낯익었거든요. 설마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그리워서 이러는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떠난 걸까? 아니면 어딘가에 살아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요. 그 순간 회장님 일행이 VIP룸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언니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긴장돼서요. 하지만 전 괜찮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말이죠. 예식 시작 10분 전 정명호 회장님이 신부 측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장님이 직접 현관 앞으로 나가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보통은 비서를 보내시는데 이렇게 직접 움직이시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죠. 저는 혼주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회장님이 누군가를 정중하게 맞이하시더니 함께 로비로 들어오셨어요. 그 순간 제 시선이 그 사람에게 고정됐습니다. 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그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고개를 살짝 숙이는 습관까지 모든 게 남편과 똑같았거든요. 아니야. 착각이야. 그럴 리 없어. 저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축의금 봉투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준혁이의 친구가 봉투를 주워주었어요. 전 황급히 받으며 고맙다고 말했지만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그 남자와 함께 신부 측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리셨어요. 사람들이 반갑게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그를 소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베트남에서 STX VINA라는 건설사를 운영하시는 강현우 대표님이십니다. 베트남, 건설사.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도 베트남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거든요.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회장님이 저를 발견하시고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아, 신랑 어머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회장님이 그 남자를 제 앞으로 데려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얼굴, 눈매, 코, 입술까지 모든 게 남편 강도윤과 똑같았습니다. 15년 전 제 곁을 떠났던 그 사람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닮아 있었어요. 아니, 똑같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현우입니다. 그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까지 도윤 씨와 똑같았어요. 제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기둥을 잡고 겨우 버텼죠?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겨우 그 말만 꺼낼 수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엔 아무런 알아봄도 없었습니다. 마치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강 대표님은 저희 회사와 오래 일해온 분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까지 와주셨죠? 그가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악수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손의 온기, 손가락의 감촉까지 남편과 똑같았거든요. 그는 제 반응을 의아하게 여기는 것 같았지만 곧 자리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절규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윤 씨. 당신이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예식장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 됐지만 전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강현우라는 그 남자가 신부 측 하객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냥 닮은 사람이야. 세상엔 닮은 사람이 있다잖아.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무 똑같아. 저렇게까지 닮을 수가 있을까? 예식 직원이 저를 안내했고 저는 비틀거리며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신부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괜찮으시냐고 물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긴장해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죠. 전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시작됐지만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시선은 계속 신부 측 하객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식장 조명 아래에서 그의 옆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턱선, 이마, 귀의 모양까지 남편과 완벽히 일치했어요. 그때 그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눈이 그 손에 고정됐어요. 그는 물컵을 시계 방향으로 2번 돌려 잡았습니다. 정확히 2번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건 남편만의 독특한 습관이었거든요. 물을 마실 때마다 컵을 꼭 2번 돌려잡던 그 버릇을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연이야. 그냥 우연일 거야. 하지만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준혁이와 신부가 입장하고 있었지만 저는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피로연 시간이 됐을 때 저는 그를 계속 관찰했어요. 그가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밥 위에 올려진 콩을 한 알씩 골라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콩을 못 먹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콩 알레르기가 있어서 항상 밥에서 콩을 골라냈죠. 제가 아무리 콩을 빼고 밥을 해도 혹시나 싶어 꼭 확인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전 확신했어요. 저 사람은 남편이 맞아. 그런데 왜 저를 모르는 척하는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피로 연장이 소란스러웠지만 제게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가 팔을 걷어올리는 순간 제 눈에 뭔가가 들어왔어요. 왼쪽 손목에 있는 반달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남편은 25살 때 오토바이 사고로 그 흉터를 얻었어요. 결혼 전 제게 보여주며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흉터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있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강도윤이에요. 제 남편이 맞아요. 그런데 왜 강현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죠? 왜 저를 모르는 거예요? 전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어야 했어요. 그를 만나서 물어봐야 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정말 저를 모르는 거냐고 말이에요. 피로연이 한창일 때 저는
그가 앉은 테이블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착각한 거라면 어떡하죠? 15년 동안 남편을 그리워한 나머지 헛것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준혁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으신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잠깐 쉬다 오세요. 제가 혼주 인사 대신 돌릴게요. 준혁이는 효자였어요. 저를 걱정하는 눈빛이 가득했죠. 전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준혁이의 날인데 제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선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강현우는 다른 하객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는 모습까지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눈이 가늘어지는 모습까지요. 정명호 회장님이 저를 보시고는 다가오셨습니다. 신랑 어머님,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네, 회장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지민이가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제가 더 기쁩니다. 회장님이 강현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분은 제가 정말 아끼는 분입니다. 13년 전 베트남에서 처음 만났는데 정말 능력이 뛰어나요. 13년 전 베트남. 그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13년 전이요? 네, 호치민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이분이 저를 위험에서 구해주셨거든요. 전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보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은 다른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러 가셨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13년 전이면 남편이 사고 난 지 2년 후잖아. 그럼 정말 살아있었던 거야?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았어요. 전 용기를 내서 강현우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남편도 생각에 잠길 때 저런 표정을 지었거든요. 저기요. 제가 부르자 그가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갈색 눈동자, 긴 속눈썹, 눈 아래 작은 점까지 전부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아, 신랑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는 공손하게 물었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었어요. 혹시 예전에 한국에 오신 적 있으세요? 한국이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시군요. 전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나 진실해 보였거든요. 정말 저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실례지만 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아, 그러세요? 저도 어머님이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근데 처음 오는 한국인데 이상하죠. 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 속에 뭔가 슬픔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혹시 제 명함 하나 받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는 제 명함을 받아들었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그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요. 이대로 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정명호 회장님과 강현우가 VIP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쪽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계속 났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VIP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다가 멈추고 다시 들었다가 내리기를 반복했죠. 15년 만에 남편을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용기를 내. 이서진, 당신은 할 수 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전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과 강현우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두 분 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신랑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강현우 대표님과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강현우가 의아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랑요?
네,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회장님이 눈치를 채신 듯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나가 있을게요. 회장님이 나가시고 방엔 저와 그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전 소파에 앉으며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남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준혁이 중학교 입학식 때 찍은 거였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강현우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 사람이 누구죠? 제 남편이었던 강도윤이에요. 15년 전 베트남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사진 속 남편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저인가요? 손목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왼쪽이요. 그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그대로 있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흉터는 25살 때 생긴 겁니다. 제 남편이 직접 말해줬거든요. 강현우는 자신의 흉터를 만지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언제 생긴 건지 몰라요. 기억이 없거든요. 당신은 강도윤이에요. 제 남편이고 준혁이의 아버지라고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완전히 끝난 후 저는 정명우 회장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앉았을 때 회장님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회장님, 강현우 대표님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거든요. 무엇이 궁금하신지요? 13년 전 그분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13년 전 호치민의 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현장 시찰을 갔다가 쓰러진 남자를 발견했죠.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분은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해리성 기억장애라고 하더군요. 큰 충격으로 인해 과거 기억이 전부 사라진 거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돌봐주신 건가요? 처음엔 경찰에 신고하고 실종자 수배도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몇 달 후 현장에서 크레인 사고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밀쳐서 구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책임지기로 했죠. 새 이름도 지어주신 거예요? 네, 신분증도 없고 이름도 없었으니까요. 강현우라는 이름을 만들어줬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건설 관련 기술만큼은 완벽했어요. 도면을 보는 능력이 뛰어났고 현장 관리도 능숙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남편 도윤 씨도 건설 기술자였거든요. H건설에서 15년을 일했던 베테랑이었죠. 혹시 15년 전 버스 전복사고 아세요?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때 사망자 명단에 오류가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죠.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분이 어머님의 남편분이신가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계셨던 거예요.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요. 정말요? 네, 그분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사흘 후 저는 강현우를 따로 만났습니다. 그는 제 연락을 받고 조심스럽게 나와주었어요. 서울 시내의 조용한 카페였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도윤 씨와 똑같았습니다. 전 준비해온 보온병을 꺼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뭔가요? 그냥 차예요. 마셔보시면 알 거예요. 강현우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율무차 향이 퍼졌거든요. 이 향기가 왜 이렇게 익숙하죠?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디서 마셔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던 차였어요. 매일 아침 꼭 드셨죠? 전 그를 데리고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15년 전 우리가 살던 집이 있는 곳이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길이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여기가 당신이 살던 동네였거든요. 성북동 골목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골목길,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담벼락의 감나무까지 전부 15년 전 그대로였어요. 이 골목을 몇 번이나 걸어 다녔어요. 출근할 때마다요. 강현우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특정 지점에서 멈췄어요. 녹슨 파란 대문 앞이었죠. 이 집이에요. 우리가 살던 곳이요. 그는 대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대문을 만졌어요. 그 순간 그의 몸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 뭔가 스쳐 지나가요.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이요. 준혁이가 여기서 놀았어요. 당신이랑 함께요. 전 그를 데리고 근처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그대로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는 자리에 앉았고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강현우는 본능적으로 다대기를 3스푼 넣었어요. 그리고 깍두기 국물을 2숟가락 넣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먹던 방식 그대로였거든요. 왜 우세요? 당신이 늘 그렇게 먹었어요. 다대기 3스푼, 깍두기 국물 2숟가락이요.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강현우를 옛날 놀이터로 데려갔습니다. 준혁이가 어렸을 때 자주 놀던 곳이었어요. 낡은 그네와 시소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랑 자주 놀았어요. 주말마다 오셨죠? 강현우는 그네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쇠사슬을 잡으며 천천히 흔들렸어요. 그의 눈빛이 멍해졌습니다. 이상해요.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전 벤치에 앉으며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뭔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가족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 준혁이 돌잔치 사진, 가족 여행 사진까지요. 이게 전부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강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의 표정이 계속 변했어요. 혼란, 당황,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왼손 검지에 점이 있죠? 사진 속 남자도 같은 곳에 점이 있어요. 그는 자신의 손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어요. 반달 흉터도 똑같고 점도 똑같아요. 얼굴도 목소리도 습관도 전부 똑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강도윤이에요. 제 남편이라고요. 강현우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어요. 머리가 아파요. 뭔가 떠오를 것 같은데 안 떠올라요. 천천히 해도 돼요.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강현우예요. 13년 동안 이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요. 증거가 많아도 제 기억 속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강현우입니까? 강도윤입니까?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제발 가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 바람에 날렸어요. 전 그 사진들을 주워 담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남편을 또다시 잃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강현우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진이 보여준 사진들을 계속 떠올렸어요.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성북동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열어 옛날 옷들을 꺼냈어요. 15년이 지났지만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옷에서 희미하게 남편의 향기가 났습니다. 도윤 씨, 당신 맞잖아요. 왜 저를 모르는 척해요? 전 옷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온 집안에 제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정명호 회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강 대표가 오늘 베트남으로 돌아간답니다. 네, 벌써요? 네, 급하게 비행기 표를 끊었다고 하더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항이 어디예요? 인천공항이요. 오후 2시 비행기라고 들었습니다. 전 황급히 옷을 입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마다 초조함이 더해졌습니다. 제발 늦지 말자. 꼭 만나야 해. 하지만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출국장 게시판을 확인하니 베트남행 비행기는 이미 출발한 뒤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지나쳐갔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또 놓쳤어. 또 잃어버렸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5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의 그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핸드폰이 울렸지만 받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이래요? 응, 괜찮아. 거짓말 마세요. 울었잖아요.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아빠 때문인가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아빠를 찾았어. 살아계셨어. 네. 근데 기억을 잃으셔서 날 몰라봐. 그리고 다시 떠나셨어. 준혁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아무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강현우는 탑승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베트남행 탑승권이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베트남어로 된 안내였어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뭔가가 번쩍였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게이트를 향해 걸으려던 그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주변 소음이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과거의 장면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버스가 전복되는 장면, 비명소리, 흩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탑승권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베트남 건설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며 전복됐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버스 밖으로 기어 나왔어요. 옆에 쓰러진 청년이 보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떨고 있었죠. 괜찮아요? 이거라도 입으세요.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청년에게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깨어났을 때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죽었고 점퍼를 입고 있어서 신원이 강도인으로 확인됐던 거예요. 정작 본인은 기억을 잃은 채 떠돌다가 정명호 회장을 만났던 겁니다. 나는 강도인이야. 이서진의 남편이고 준혁이의 아버지야. 공항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서진이 준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모든 기억이 연결됐습니다. 서진과 처음 만났던 날, 프로포즈하던 날, 준혁이가 태어나던 날, 마지막으로 출장을 떠나던 날까지 전부 떠올랐어요.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출국장을 빠져나와 입국장 쪽으로 달렸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비켜섰습니다. 저기요, 탑승 안 하세요? 직원이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생각뿐이었어요. 서진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요.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을 여는 것도 힘들었어요.
성북동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기사가 급한 사정이 있나 보다며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15년 만에 보는 고향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도윤은 가족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구겨질 정도였어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서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준혁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이 살아 있었는데도 가족 곁에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손님 많이 급하신가 봐요. 네, 15년 만에 집에 가는 길이거든요. 15년이요? 그럼 가족분들이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기사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거리가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지나가는 건물들, 도로의 모습이 15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한강을 지나갈 때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진이랑 데이트하던 장소였어요. 강변에 앉아서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시던 날이요. 여보, 우리 평생 함께 있자. 당연하지.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서진이 웃으며 했던 말이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15년이나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서진을 혼자 두고 말이죠.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를 다시 받아줄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야 했어요. 이번엔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였습니다. 성북동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이 나타났어요. 감나무가 있는 골목,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좁은 계단까지 전부 기억났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택시에서 내려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떨렸습니다. 녹슨 파란 대문이 보였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매일 열고 닫던 그 대문이요. 손을 뻗어 대문을 만졌어요. 차가운 쇠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바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말자. 강도윤, 넌 할 수 있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15년 전에도 똑같은 소리가 났었죠. 마당이 보였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어요. 작은 평상, 화분들, 빨랫줄까지 그대로였습니다. 평상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서진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서진아.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은 평상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윤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도윤 씨?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응, 나야. 서진아. 도윤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기억났어. 전부 다 기억났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진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당신이야? 정말 기억난 거야? 그래. 나는 강도윤이야. 당신 남편이고 준혁이 아빠야. 서진이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윤이 달려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울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서진이 도윤의 등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도윤도 그녀를 꼭 안았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기억은 없었지만 가슴 한편이 늘 아팠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억난 거야? 공항에서 베트남어 방송을 들었어. 그 순간 모든 게 떠올랐어. 도윤이 서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5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늙었지? 서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더 아름다워졌어.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혼자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느껴졌습니다. 준혁이는?
회사 갔어. 곧 올 거야. 많이 컸겠다. 응,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됐어. 로펌 변호사야. 도윤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내가 없는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서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준혁이 때문에 버텼어. 당신 아들이니까.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다시 함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안 떠날 거지? 절대 안 떠나. 죽어도 곁에 있을 거야. 도윤이 서진의 손에 입 맞췄습니다. 서진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1시간 후 준혁이가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당에서 두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엄마. 준혁이 멈춰섰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일어나 아들을 바라봤어요. 15년 전 어린아이였던 아들이 이제 자신보다 키가 컸습니다. 준혁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른이 된 아들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야? 응, 아빠야. 준혁이 달려와 도윤을 껴안았습니다. 도윤도 아들을 꼭 안았어요. 너무 오래 기다렸던 포옹이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미안하다, 아들. 부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진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가족이 완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명호 회장이 법적 절차를 도와주셨습니다. 도윤의 신원을 되찾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베트남 당국과 한국 정부에 연락해서 사망 신고를 취소하고 실종자에서 생존자로 바꿨습니다. 1년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도윤은 정식으로 강도윤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어요. 주민등록증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그날 가족은 사진관에 갔습니다. 15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도윤, 서진, 준혁, 그리고 며느리 지민까지 4명이 함께였습니다. 자,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4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사진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벽에 새 가족 사진을 걸었어요. 옆엔 15년 전 사진이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났네. 도윤이 옛날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15년을 시작하는 거야. 서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단 하루도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약속해. 약속해. 두 사람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준혁이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매일 저녁같이 먹어요. 그래, 아들. 앞으로 매일 함께 있을 거야.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진이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어요. 도윤이 제일 좋아하던 메뉴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4사람이 함께 말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가족의 첫 저녁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도윤과 서진은 성북동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도윤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감나무, 좁은 골목길, 낡은 담벼락까지 전부 15년 전 그대로였어요. 응, 난 이 동네가 좋아서 계속 살았어. 서진이 도윤의 팔에 기대며 걸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걷던 길을 이제는 둘이 걷고 있었어요. 앞에서 준혁과 지민이 걸으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가 정말 많이 컸어. 그래, 이젠 우리보다 든든해. 부부는 아들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동네 식당이 보였어요. 15년 전에도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여기 아직도 있네. 맛있어. 우리 여기서 먹자. 4사람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면서 도윤이 웃었어요. 이 집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는데. 그럼 그거 시키자.
가족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회사 얘기, 동네 소식,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음식이 나왔고 다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맛이야. 15년 전 그 맛 그대로야. 많이 먹어. 서진이 반찬을 더 가져다 줬습니다. 도윤은 감사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네 사람은 다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이번엔 준혁과 지민이 앞서가고 도윤과 서진이 천천히 따라갔어요. 바닥에 비친 그림자를 보니 네 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행복해? 도윤이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 우리 함께 늙어가자.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걸었습니다. 15년의 공백은 이제 추억이 됐어요.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